3년 전 그라운드 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흥민은 눈가에 붕대를 감은 채 쓰러졌고 그날 카타르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은 간에 무릎을 꿇었다. 3번의 함성과 2번의 침묵. 2대3 숫자보다 더 아픈 기억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그는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 이번엔 같은 상대, 같은 유니폼, 다른 각오다. 그가 말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건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다. 이건 3년 전 미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리턴 매치다. 모든 시선이 서울로 향한다. 손흥민은 이제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11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다시 뜨거워진다. 가나는 일본과의 경기를 마친 뒤 사흘 뒤 한국으로 향한다. 3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 월드컵 2022에서의 2대3 패배를 되갚을 절호의 기회다. 그때 한국은 끝까지 싸웠지만 쿠두스의 2골에 무너졌다. 이제 상대는 더 강해졌다. 월드컵 예선 8승 1무 1패, 아프리카 최강의 피지컬과 속도를 가진 팀. 하지만 한국도 변했다. 브라질전 0대5의 충격 이후 홍명보 감독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3백으로 갈 것인가, 4백으로 돌아올 것인가. 전술의 실험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친선전이 아니라 다가올 월드컵을 위한 리허설이자 정신의 재건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서 있다. 서울의 밤, 여전히 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브라질전 0대5 참패, 경기 후 팬들은 말이 없었다. 그라운드 위의 자신감은 흔들렸고 언론은 물었다. 한국 축구는 어디로 가는가? 홍명보 감독은 실험을 멈추지 않는다. 3백은 흔들렸고 4백은 낡았다. 어떤 선택이든 비판은 따라올 것이다. 가나는 다르다. 쿠두스, 아이유, 살리수. 그들은 한순간의 틈을 찾아내는 사냥꾼이다. 그리고 그 틈은 한국의 수비 라인에 여전히 존재한다. 손흥민은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2022년 그는 눈가의 상처를 가린 채 뛰었다. 지금 그는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다. 그가 짊어진 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다. 국가대표의 자존심, 그리고 수백만 팬들의 기대다. 압박은 더 무겁고 침묵은 더 길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고 있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다시 훈련장. 손흥민은 언제나 가장 먼저 들어와 가장 늦게 나갔다. 훈련 뒤 그는 아무 말 없이 잔디 위에 서 있었다. 3년 전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그는 팀의 주장으로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홍명보 감독은 미팅룸에서 선수들에게 말했다. 이 경기는 결과보다 태도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 말에 손흥민의 눈빛이 바뀌었다. 전술은 3백이 아닌 4백으로 돌아간다. 측면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전방 압박을 강화한다. 그 중심에 손흥민이 선다. 그는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전방에서 수비를 시작하는 1번 수비수였다. 카메라가 그를 비출 때 그는 짧게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다. 그 한마디는 스스로를 향한 명령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가벼웠다. 하지만 눈빛은 무거웠다. 공을 잡을 때마다 관중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그라운드를 가르는 그의 첫 번째 돌파. 그 순간이 바로 3년 전의 악몽이 새로운 이야기로 바뀌는 시작이었다. 가나의 수비가 뒤로 밀리고 한국의 전술은 점점 살아났다. 그는 경기 내내 웃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 뜨겁게 뛰었다. 경기 종료 직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2눈을 감았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과거에 자신을 이겨냈다. 경기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한국은 수비 라인 뒤 공간이 너무 넓었다. 가나는 그 틈을 쿠두스와 아이유의 스피드로 파고들었고 그 결과가 3년 전 2대3의 패배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홍명보 감독은 수비 라인을 5m 앞당기고 2 풀백에게 밀리지 말 것을 반복해서 주문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전방 압박의 시작점이자 수비 전환의 첫 단추였다. 공이 가나의 하프라인을 넘기면 곧바로 몸을 던져 압박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팀의 전술적 리듬을 만들었다. 가나는 월드컵 예선 8승 1무 1패, 공격 성공률 67%, 평균 득점 2.1골의 강호다. 그런 상대를 상대로 한국은 조직력으로 맞섰다. 측면에 엄원상, 중앙에 황인범, 그리고 후방에 김민재가 손흥민과 함께 하나의 사슬처럼 움직였다. 그라운드 위의 균형이 눈에 보일 만큼 단단해졌다. 하지만 전술보다 더 강력한 건 감정이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얼굴을 굳힌 채 한 번의 터치에도 의미를 담았다. 그의 패스는 단순히 공간을 여는 기술이 아니라 3년 전 무너졌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메시지였다. 후반 70분, 그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파울을 얻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였다. 왼발에 걸린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을 향했다. 비록 공은 골대를 살짝 스쳤지만 그 장면은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 박혔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이제 우리는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한순간이 보여준 건 전술의 변화가 아니라 팀의 정체성이었다. 더 이상 개인의 플레이가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버티고 함께 일어나는 축구. 그건 손흥민이 수년간 유럽에서 배워온 리더십의 결정체였다. 기술, 속도, 체력. 그 위에 감정과 책임이 더해졌다. 가나가 아무리 강해도 이날의 손흥민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플레이로 말했고 그 한 경기로 한국 대표팀의 방향을 다시 세웠다. 경기가 끝난 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묘한 침묵에 잠겼다. 승패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OSE에는 3년 전의 악몽을 마침내 지원했다고 썼다. 가나 현지 매체는 손흥민은 복수를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팀을 위해 다시 뛰었다고 평가했다. 홍명보 감독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오늘 결과보다 과정을 배웠다. 선수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됐다. 대표팀 동료들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경기 내내 외치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이 말보다 컸다. SNS에는 팬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그가 뛰는 한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 이 경기의 모든 걸 설명했다. 이날의 손흥민은 단순한 주장 이상이었다. 그는 한국 축구의 기억을 치유한 사람이었다. 축구는 때때로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진짜 위대한 선수는 그 상처를 자신의 연료로 바꾸는 법을 안다. 손흥민은 그렇게 다시 뛰었다. 복수 대신 책임을, 분노 대신 믿음을 선택했다. 그의 발끝에서 흘러나온 것은 골이 아니라 용기였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지 한 경기의 승부가 아니다. 그건 한 사람의 성장, 한 팀의 회복, 그리고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였다. 승리는 기록으로 남지만 용기는 기억으로 남는다. 손흥민은 그 진리를 그라운드 위에서 증명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 축구와 인간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